네, 커피노트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인스타그램은 보일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커피 머신의 보일러.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보일러는 1952년에 저기 이태리에서 정말 이렇게 합금 비슷한 동과 어떤 철? 잘 보이시나요?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만든 보일러입니다. 뭐 이게 보통 이제 사이펀 보일러라고 그래서 계속 이 뜨거운 물이 회전하는 거죠, 위아래로. 그리고 여기에는 얘는 지금 여기에 지금 배관이 꽂혀 있지만 보통은 여기에 또 보일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펀 보일러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흔한 뭐 페마 계열들, 특히 뭐 이런 레전드나 뭐 주빌레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동그란 거 이게 보일러 안에 보일러. 이게 사이펀 보일러입니다. 이 보일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뭐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보일러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보일러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스팀, 위에 거는 스팀, 그리고 뭐 빨대가 꽂혀 있거나 밑에 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온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MP 계열이 조금 이제 쉽게 나와 있는데, 이제 MP 계열 같은 경우는 뒤에 스팀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믹스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믹스가 돼갖고 다시 앞에 보일러로 들어오거든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뜯어야 되는데 귀찮아진 관계로 다 뜯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런 보일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보일러가 좋을까? 참 그거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뭐 하이엔드 보일러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하이엔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끼면 될까? 나 지금 이런 저 라마노조코 FV80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 독립 보일러가 있고 뒤에 스팀 보일러가 있고 스텐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대부분 스텐으로 제작이 있어요. 하이엔드 같은 경우 스텐으로 제작돼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 MP 계열 있죠. GS3 같이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달라요. 리네아는 그게 없어요. 그냥 직수예요, 직수. 뭐 리네아 클래식, 그다음 리네아 PB, 리네아 X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저 지금 GB5 그다음에 FE80 같이 보일러가 이제 뜨거운 물이 믹스가 돼서 한 70도 정도, 그게 이제 앞에 커피 보일러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나머지 클래식, 그러니까 리네아 클래식, 리네아 PB는 직수. 그러니까 찬물이 바로 들어가요, 보일러 쪽으로. 근데 이제 그 윗 단계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KB90 같은 경우는 이런 MP 보일러가 세 개가 그러니까 만약 2그룹이면 두 개가 있는 거고 3그룹이면 세 개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 헤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라마노 조건은 다 똑같이 호환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는 이제 GB5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헤드와 벨과 이렇게 접목되어 있고, 이 목 부분이라고 해서 요 목 부분 네크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각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르 조건은.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자면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라마르 조건 리네아 보일러거든요.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럴 경우에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크 부분이 위로 저기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벨을 달면 이게 이제 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립 부분이 이제 이런 나사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히터가 들어갈 수 있는 보일러가 있고, 이건 직수예요, 직수. 그러니까 얘만으로도 사용하기가 할 수가 있어요. 추출도 가능하고 솔밸브랑 모터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라마르 조코도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텐의 재질이 좀 달라요. 이게 완전 구형은 진짜 스텐의 배관에 용접만 이렇게 했어요. 용접만 해갖고, 이것도 용접했겠죠? 미리 용접한 것 같다. 용접을 해서 히터를 받고 그 다음에 컨트롤 했고, 이 재질이 약간 달라요. 이거는 지금 라마로 좋고 한 중간쯤이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다고 최근 것도 아닌데, 좀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압력에 의해서 부풀어 오른 거고,
보통 요건 좀 재질이 약간 스텐 반 약간 다른 재질이 섞여 있는 그런 배관 같더라고요. 다른 게 하나 있고, 그 외에는 보일러라는 게 이제 물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크기에 비한 어떤 히터의 그런 것들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터가 무조건 뭐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작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 보일러 규격의 와트 수를 계산해서 보통 히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잘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블랙 이글 T3 계열의 보일러입니다. 뭐 보이시나요? T3 계열 같은 경우는 이게 커피 보일러예요. 커피 보일러. 일반 뒤에 스팀 보일러는 똑같고요. 커피 보일러인데 요것도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죠? 네네네. 근데 뭐 보일러 양이 워낙 작아갖고 이거는 좀 저희가 이렇게 딱히 뭐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스타의 입장이 아닌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딱히 이거를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지 참 모르는 보일러입니다. 네네네. 이건 수리를 하고 밑에 히터가 아예 고정되어 있어갖고 소모품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히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겹으로. 이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와트수가 써 있고요. 뭐 길수록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빨리 순발력 있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일자로 다 한 게 있겠지만 또 살짝 와 내가 이렇게 히터가 많았구나 이렇게 꺾인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일러는 작고 와트수는 높이려고 한번 접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 보일러의 히터입니다.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딱히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보다는 이 온도에 대한 추출된 온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GS3만 켜놨기 때문에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는 여기 94도라고 써있죠. 94.2도. 그러면 이게 추출했을 때 얼마나 오차 범위가 있는지 그런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내 머신이 그 뭐 LED나 뭐 여러 가지 PID로 온도가 있어요. 근데 추출됐을 때 온도 그게 얼마나 좀 이렇게 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거 자체를 모르고 이렇게 사용하고 커피가 맛이 없다 맛이 있다 내 원두가 어떻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죠. 보통은 자기 온도가 88도, 90도, 93도, 94도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온도에 따른 추출이 어떻게 돼 있고 몇 잔을 뽑았을 때 온도 편차가 생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바리스타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정면에 있는 지금 콘티 트윈스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콘티 트윈스터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르니까 뭐 막말하다 계속 뭐 애진 걸듯이 막 계속 물을 뽑아요. 그런 뒤에 추출을 한단 말이에요. 보일러가 요만해요. 여기서 헤드 열심히 뽑고 바로 추출해서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얘는 또 찬물이 들어와요. 요게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콘티 트위스터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워낙 작으니까 아무리 찬물이 들어와서 그거를 0.1초 만에 끓지는 못하거든요. 그 템페처 자체에 그 저항이 있어요. 저항. 찬물에 대한. 그 저항을 따뜻한 물이 눌러줘야 되는 그 힘과의 비례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2초? 3초? 5초? 그거 자체를 모르고선 막 열심히 하다가 다시 추출해요. 이거 머신이 별로 안 좋대요. 맛이. 이게 저희 옆에서 빵 터졌죠. 왜냐면 얘는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바리스타는. 이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독립 보일러로 되어 있는지, 이게 그 페마나 뭐 라신발리나 뭐 여러 이제 기본적인 보일러가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립 보일러와 그런 기본적인 보일러가 내 커피 머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독립 보일러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되게 좋은 거 같죠? 돈 들어가는 거 더 많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는.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이폰 보일러 같은 경우가 오히려 관리하기는 사실 더 편하죠. 하지만 또 역으로 얘기할 때 독립 보일러라는 게 히터와 온수와 그 다음에 커피 보일러와의 경계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해서 옆에 벽 치고 그다음에 온도 잘 조절해서 히터 두 개 꽂고 컨트롤을 해도 괜찮은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다 이렇게 보시면은 야마르 조코도 마찬가지고 슬레어도 마찬가지고 보일러를 왜 동그랗게 만드냐면 얘네들이 만드는 보일러는 다 배관이에요. 배관을 잘라서 용접을 해서 사용 그래야지 편하지. 저걸 다시 감기가 힘들거든요. 배관을 네모나게 만들거나 이러기가 용접을 해야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는 피라미드 모양의 보일러가 나올 거고 네모난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보일러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편하다는 입장에서 배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도 이게 동그랗잖아요. 이게 그냥 배관이에요. 몇 미리 배관. 그걸 잘라서 라마르조코라고 각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용접이 많이 달라졌어요. PB부터 이 용접이 문제가 많았어요. 이 용접이 좀 오래되면 터지고 갈라지고 스케일이 잡고 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게 바뀌었어요. 그 솔밸브가 라마로조코에서 바꿔놨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GB5나 FU80 그 다음에 페이브90에 있는 솔밸입니다. 뭐 라마로조코라고 마크 붙어 있는데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근데 솔벨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라마르조코를 솔벨을 설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들이 눕힌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오히려 좀 그래요. 관리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산마리노 산네모인가? 산네모 뭐 무슨 모델 보시면 이게 위로 가 있어요. 솔밸브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웃기게 되어 있어요. 웃기게 이렇게 위로 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근데 야마르 조건은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헤드 그 쉽게 말해서 플로메타가 같이 달려 있는 AV 계열이기 때문에 이 계열은 저게 없어요. 그래서 솔베 있다. 예. 이게 그전 구형 그다음에 아이쿠 새 건데 이거 신형 이게 솔벨의 차이입니다. 또 구형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요. 또 나한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솔벨 변천사입니다. 여긴가? 이거. 야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되나? 이렇게. 이건 역사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 때, 조금 생각하고 만들었을 때, 이제는 생각하지 말자고 주문. 이게 라마루조 겁니다.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그거지만 얘네들은 변화가 있잖아요. 과연 근데 여기서 역으로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커피 머신이 이 정도의 변화를 생각해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뭔가 만들었으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플랜저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조금 다른 건 예전께 사파이어가 들어갔고 그 플랜저 안에 그 이렇게 닫히는 부분이 요즘 거는 그냥 고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저 뭐죠? 바이톤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노소코의 변천사입니다. 어떻게 딱 이렇게 또 되어 있네. 근데 요거 두 개가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라마노조코에서 처음에 솔베를 위에 헤드에다 장착했을 때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이제 뒤를 보시면 구멍은 다 똑같습니다. 규격이 돼서. 야, 이게 예술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좋은 게 이게 바이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이톤일 거예요. 요 색깔이 바이톤이거든요. 요 약간 녹색. 녹색? 연두색?
약간 이 부분이 바이톤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솔벨의 그 지금 그 라마르조코의 역사입니다. 이거 이상은 없죠? 왜냐면 얘네들도 이렇게 만들고 헤드 위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게 들어가는 게 GB5, FE80 그 계열입니다. 그 계열. 리네아는 모가지 부분에 솔벨이 있어서 목걸이, 저희가 이제 흔히 그 목걸이라고 하는데 솔벨이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거를 뺄 걸 그랬네. 이렇게 밑에 이게 솔벨이거든요. 이게 라마르조코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다 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여기 위에 플로메타가 있고, 요게 이제 그 커피 보일러예요. 커피 보일러. 하도 지저분하게 나왔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밑에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보일러가 뭔지는 알고 솔벨이 뭔지는 알고, 그 다음에 솔벨이 고장 났을 때 증상, 물이 그냥 새요. 압력이 안 잡히고. 근데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라마르조코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저기 있나? 그 백플러싱 그 파이프가 하나씩 내려와서 한 번에 합쳐져 갖고 왼쪽으로 빠져요. 물바지로. 그게 라마르조코가 저한테 있는데 어딨지? 하여튼 그 부분이 각게 이렇게 헤드별로 백플러싱이 빠지면은 솔밸브가 망가졌는지 알거든요. 왜냐면 물이 떨어지니까 새는 거죠. 못 맞고. 근데 야마르조코는 그게 없어요. 그냥 여기 있다. 잠깐만. 어씨, 어디 떠났지? 그 하나씩 내려와서 하나로 합쳐져서 왼쪽 물바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불량이 나도 몰라요. 헤드 쪽에 솔밸브가.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나무 사이로 커피 머신을 백브러싱 하나씩 빼드렸어요. 그거를. 근데 보통 저희만이 아니라 외국의 엔지니어 부분들 중에서도 그 백플러싱을 하나씩 빼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 솔밸브가 플랜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솔밸브 교체한 시기를 아는데, 또 어떻게 봤을 때 또 풀리면은 되긴 해요. 여기 풀러서 뭐 물이 떨어진지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물바지만 들었을 때 왼쪽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르조카 그게 단점인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지금도 쓰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거 부분이. 근데 예전에 그 라마르조코 튜너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제 다 스텐배관으로 해갖고 뺐더라고요. 하나씩. 그래갖고 구멍 뚫러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스텐 피팅으로 해서 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장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보일러는 히터 하나로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사이폰 보일러들은. 그쵸? 얘도 27 마찬가지로, 페마도 마찬가지고, 뭐 저게 뭐죠? 엑스포바지. 엑스포바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히터가 하나예요. 뭐 ECM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커피 머신이 더 있는데 뒤에 가짜도 있는데, 뭐 어우, 얘가 여기 있었네. 가짜도 마찬가지고. 또 머신이 또 있지? 밑에, 예, 이것도 베제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컨트롤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전체적인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냥 대충 맞춰요. 대충. 왜냐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PID를 달면 사실은 그거 약간 오바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시메 05 PID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통 압력 센서를 하지 않고 온도계 박아갖고 PID. 근데 그나마 좋은 거죠. 압력 센서보다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압력 센서도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압력 센서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죠? 압력 센서 말 그대로 압력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수리한 게 있는데 이거죠. 예. 이건 불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피 보일러 안에. 여기도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커피 보일러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밀면, 압력이 세면 떨어지고 압력이 약하면 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를 전자식으로 바뀐 게 심의 05 PID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쪼갠 거가 있어요. 보일러를 더 해서 커피 보일러. 그 다음에 제 사진 보면 아마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시그니처. 그러니까 대표 모델이죠. 시그니처 토탈이 무식한 261 헤드. 또 어디 있지? 아, 이건 진짜 261 헤드의 모욕인데 아니 이게 무거워서 떨어진 거예요. 자, 261 헤드가 장착되어 있는 그게 이제 시그니처 토탈 저희가 이제 제가 저거 이제 토탈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엔진 오일 그 느낌이 나서 토탈보다는 그냥 시그니처 261이라고 그냥 저는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261 하면 261에서 쓰는 줄 알잖아요. 근데 토탈이라 그러면 261을 쓴 건지 아니면 뭘 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그니처까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그니처 토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헤드를 자기네 그 시맥 걸 포기하고 261 헤드를 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개량된 거죠. 이거는 이제 진짜 구형 헤드고요. 이제 이런 챔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더 부드러운 맛을 내죠. 261 헤드는 좀 이렇게 칼칼한 맛은 못 냅니다. 왜냐면 워낙 인퓨전 그런 방식들이 잘 되어 있고 진짜 칼칼한 맛은 이제 이런 뭐 라마로 좋고 무식하게 밀어내는 그런 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뭐가 좋으냐고. 그거는 솔직히 쓰시는 분이 커피 머신에 대한 이해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머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뭐든지. 아, 커피가 정말 맛없게 나와서 이거는 커피 머신 바꿔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도 커피 머신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거나 뭐가 불량인지 저 압력 센서가 불량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요. 보통 스팀을 틀면 바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스팀을 예를 들어 틀었죠?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 제가 스팀을 틀게요. 이거 약하게 했어요. 제가 일부러 스팀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움직이죠. 근데 바로 올라가죠. 올라가나? 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순발력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압력 센서가 불량이 아닌 거죠. 근데 딱 내렸는데 안 올라가. 그럼 압력 센서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본인이 커피 머신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압력 센서 밑으로 스케일이 껴갖고. 근데 그럴 경우 드물고 보통 잘 교체하시고 하면 어떤 커피 머신도 좋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글라인더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라인더 좋은 거 쓰시면 되고 거기서 더 플러스 된다 그러면 헤드가 온도 지향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같이 이렇게 목이 붙어 있어서 뜨끈뜨끈하거나 언제나 그리고 뭐 압력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단점은 뭐 단점이 뭐가 있지? 수리비가 비싸다는 거. 어,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히 그런 거 없고 제가 이런 좋아하는 레버 머신 같은 경우도 헤드는 얘는 그냥 그래요. 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겠네. 예,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좋고 지금 뭐 어떤 헤드든 이런 261 헤드 같은 경우 장착되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맛을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좀 뭐 쉽게 말해서 좀 인퓨전, 프리 인퓨전 있죠. 예를 들어서 MP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MP지만 그냥 일반 커피 머신이라고 생각하죠. 솔베브를 살짝 저 압력 게이지 오른쪽 걸 보셔야 돼요. 오른쪽 거 보시면은 살짝 모터가 안 돌죠? 모터 안 돌죠? 네. 물이 살살 떨어지죠. 이게 인퓨전, 이게 풀 인퓨전이에요. 그쵸? 안 돌죠?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올라가죠. 이게 이제 추출이에요.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럼 아까 우리 솔베브 배웠죠?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 잠깐만. 솔베브에 전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같이 물이 떨어지겠죠? 지금 같이. 왜냐면 물이 수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3바, 2바, 1바라도. 그러면 저기 데시는 대로 가마밸브 달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바가 높으면 추출이 돼요. 모터가 안 돌아도.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여기서 열어주잖아요. 전기를 주고. 솔베브 어떤 것도 다 똑같아요. 저거만 빼고 뭐가 빼지? 이런 MP 계열은 솔베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스위치 하나 달아서 딱 누르면 얘가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물이 스며들겠죠. 물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모터 안 돌죠? 모터 안 돌죠? 물 나오죠? 물 나오죠? 자, 예, 이게 이제 프리 인퓨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베브가 어떤 데 보면은 저 라마르조코 PB도 그래요. PB도 그렇고 라마조코 계열은 그 프리 인퓨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딱딱하고 하는 게 얘예요. 프렌저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에 추출, 모터.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으름에 주말마다는 뭔가 이렇게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개념적인 거를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좋은 커피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커피는 또 확 나와야지 맛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다고 이게 정의가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주관적인 관점. 이게 정의는 아닙니다. 뭐냐면 프리 인퓨전을 주고 우리 드립같이 천천히 했다가 냈을 때 과연 프리 인퓨전이 몇 초까지 잠깐만 1,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초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초 그랬을 때 커피 맛을 보는 거죠. 어느 게 맛있나. 맛이 없으면 그냥 바로 내리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좀 더 볶은 부분이 좀 우러 나온다 그러면 약간 약배전 했을 때 프리 인퓨전을 했을 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약배전에서 프리 인퓨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그렇게 되면 신맛이 조금 너무 또 강하게 날 수 있지만 자 강배전에서는 프리 인퓨전을 하니까 떡이 되던데 일단 너무 너무 좀 그래서 그러면 일단 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싼 머신이라도 페마 뭐 저렴한 머신 여러 많죠? CMF03 그 모델도 프리 인퓨전이 돼요 또 진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리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개조할 수 있죠. 뭐 전기만 들어오면 되니까 뭐 스위치 하나만 달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라마르코 리니아는 늘 개조를 했어요. 리니아 클래식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조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오늘 그 보일러에 대한 얘기지만 뭐 전체적으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얼마나 맛있게 추출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의 질문이죠 저희도 왜냐면 정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온도가 94도, 93도, 92도, 91도, 88도가 맛있다. 거기에서 또 나눠지죠. 그 다음에 글라인더는 뭐 코니칼, 그 다음에 플랫, 아니면 어떤 거 120ml, 뭐 83ml, 75ml, 64ml가 맛있다. 거기에 또 정의가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적인 거는 원두를 썼을 때 그 스펙트럼 내가 원하는 맛이 나와서 손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피드백이 좋게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열심히 만들었고 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손님한테 내놨더니 설탕 좀 주실래요? 이부터 벌써 까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 예전에 그 모 업체에서 그랬었거든요. 자기는 정말 맛있다고 해서 저를 줬는데 와, 이거는 정말 그냥 커피를 태워서 갈아서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손님이 물을 더 주든지 설탕 좀 줘요. 써서 못 먹겠어요. 이러는데 이 주인은 딱 그러더라고요. 씨, 커피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하는 게 아니 커피를. 커피의 결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대중적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를 4년 동안 했을 때 가장 포인트는 우리 그 커피마루의 진상들이 아니라 그냥 야쿠르트 아줌마가 맛있다고 하면은 그걸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침마다 야쿠르트 배달을 하시는 아줌마가 오시면 늘 드렸어요. 오늘의 커피를. 아줌마 드셔보세요. 물을 좀 많이 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맛있네? 이러면 그거 파는 거예요. 뭐 너무 시다고 하면 안 팔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개성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장사라는 거는 대중을 보고서 하는 거지. 물론 자기 철학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못 벌면 좋은 생두를 못 사요. 좋은 돈을 못 벌면
좋은 기계를 못 써요. 돈을 못 벌면 클라이언트도 제대로 나를 못 갈아요. 그럼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돈을 번다는 거는 굳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더 좋은 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 돈을 새 머신을 사지 말고 뭐 새 머신을 사갖고 막 이렇게 해도 좋지만 바꿔야 될 머신 같은 거 있어요. 너무 오래된 거. 좀 봐도 자기가 느끼기에 아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 하는 거 외에는 조금은 더 신경 써서 글라인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자기 커피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머신이 막 온도가 막 편차가 심하고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상태에서 커피를 좋게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거는 진짜 있다가 없이. 아, 제가 먼저 서비스 간 데가 그거예요, 진짜. 보일러, 사이폰 보일러인데, 여기 보시면은 보일러 안에 보일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안에 보일러가 하나 더 들었는데, 그 보일러가 크레이가 간 거예요. 또 열심히 수리했죠? 뭐, 소비 다 교체했어요, 다 교체.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게이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게이지를 좀 살렸거든요. 그랬더니 게이지가 딱 스팀을 틀 때는 9바가 나왔어요. 추출할 때는. 그리고 딱 끄잖아요. 그러면 무모하게 올라가요. 나만의 조건은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 압력, 그 체크밸브 때문에. 뒤로 빠지지 않고. 근데 걔가 사이폰 방식인데 게이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그러면 어떤 형식이냐면, 이 보일러 안에 보일러에 크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스팀 보일러, 스팀 물이랑 같이 섞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요. 내 보일러가 과연 정상인가. 게이지를 의심하지 말고 추출했을 때 맛이 어떤가. 그리고 추출했을 때 온도계 담겨서 몇 도 정도가 이 커피랑 맞는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커피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직업상 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된 머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하고 꾸며서 좋은 머신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좋은 맛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요즘은 1, 2걸 모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1, 2의 초기 모델 캡슐 머신이에요. 얘네들도 이렇게 노력해요. 얘네들도 1, 2도. 그 다음에 요즘 신형 커피 머신. 이건 네스프레소인데 뭐 별로.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커피 머신 무시하는 것 같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방식이 달라진 거죠. 좀 더 좋아지는. 이게 초기 머신. 그 다음에 레드. 아주 뭐든 모으는 취미가 있었고 그 1, 2. 그래서 아니 1, 2를 좋아하진 않아요. 딱히. 그리고 캡슐도 없어요. 근데 머신이 예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빨간색 머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1, 2. 조그만 가족용. 근데 팔았나? 어디 누구 줬나 하여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얘네들도 되게 캡슐 머신 조차도 노력을 하면서 맛을 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캡슐은 똑같잖아요. 근데 머신에 따라서 맛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김동민이라고 그 외계인 커피 하는 애가 저기 어디죠? 몽타주 거기에 캡슐 머신 한 열 몇 개인가 한 20개 가까이 해놓고선 캡슐 똑같은 캡슐 넣었을 때 샤오미 게 제일 맛있었죠? 샤오미 캡슐 머신 똑같은데 근데 과연 왜 맛있냐는 질문을 해봐요. 그 샤오미가 이태리 그 펌프에 뭐 여러 가지 압력 그것도 이태리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서 같은 캡슐 머신인데 더 비싼 게 더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희망인 거죠. 꼭 진짜 비싸야지만 좋은 커피 머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싸다고 해서 또 좋은 머신이라고 할 수는 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어제 급하게 설치했던 커피의 미약? 아니 맞나? 뭐지? 그래요. 네. 일단은 그 시그니처 톳 261 모델을 설치하고 나서 예, 좀 더 이렇게 좋아진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비싸지 않지만 보통 1그룹 2그룹 일반 사는 가격으로 독립 보일러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도 라마르 조커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라마르 조커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 내가 쓸 수 없다 그러면 심해 05 시그니처 토탈, 그러니까 저는 시그니처 261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을 추천하고 싶고, 한번 보시면은 내부나 이런 거 보시면은 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라마르 조코나 뭐 이런 라마르 조코 뭐 F80 같이 좀 약간 전통적인 클래식 같은 느낌은 없어요. 사실은 신형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블랙 이글 T3나 블랙 이글 쪽이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 보일러. 그리고 지금 이제 트위스턴 너무 앞서갔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비싼 거 팔아야지 업자들은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걸 팔아도 그분이 만족하다고 하면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면서 좀 개선해야 될 걸 얘기해 주시면 또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또 떨어졌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음에 한번 저희가, 저희 생각할 때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도 자다가 일어나갖고 시간은 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제 모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모터. 그 다음에 임펠러? 임펠러까지는 뭐 다 똑같으니까 뭐. 모터에 대해서. 왜냐면 모터, 여러분들이 쓰시는 커피 머신의 모터는 뭘까요? 뭐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나요? 모터가 왜 중요할까요? 이거 모터 소리예요? 그쵸? 소리 들리시나요? 모터. MOTOR인가? 잠깐만요. 모터가 다 똑같은 건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보이나? 민망하네. 모터가 사이즈마다 다르고요. 콘덴서 다르고, 저 밑에 있는데 안 보입니다. 전자식 모터가 또 있어요. 콘덴서가 안 들어가는. 저도 2개 있어요. 비싸다는. 2개인가? 2개 있을 거예요. 잠깐만, 하나, 2개. 2개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음에 얘기하는 거 모터입니다. 모터. 라마르 조코는 모터가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보통 외부로 빼죠. 왜냐면 보일러가 요 끝에까지 다 뻗쳐 있어갖고요. 빼는데, 얘는 넣어요. 얘는 뒤집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나? 잠깐만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모터입니다. 반사된다. 보인다. 요 임펠러 뒤에. 네, 요게 모터고, 그 다음에 레발은 저희는 없어요. 옛날 거래서 없고, 그냥 얘도 모터 있고, 얘도 바깥에 있고. 이제 모터에 대해서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모터? 모터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데, 자동차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 엔진의 미션, 모터를 미션으로 얘기해야 되나? 엔진으로 얘기하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부분에서 모터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모터의 순발력, 모터의 와트수, 모터의 종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터라고 하면은 꼭 이제 커피 머신뿐만 아니라 이제 글라인더 같은 거 있죠? 글라인더나, 저도 이거 글라인더 제 거, 요게 지금 제가 좋아하는 VTA, 뭐 쉽게 말해서 모터 제어, 뭐 220V 삼성이잖아요. 네, 누르시면 여기 이제 RPM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건 지금 보호를 위해서 서서히 이렇게 브레이킹을 잡아주는 겁니다. 모터에서 전기를 통해서 항상 이 모터라는 게 커피 머신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요것도 VTA인데 요거 380V거든요. 이것도 모터가 다르고 다 모터네. 지금 보니까 모터가 안 들어간 게 없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모터가 과연 어떤 게 좋은 건가. 지금 이거 같이 단상을 3상으로 개조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실 때 소리로 들으세요. 나오는 거는. 근데 이거 조절하는 거죠. 전기차 천천히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천천히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이게 제가 쓰는 글라인더 120mm VTA 말코닉입니다. 스티커는 제가 저기 EK에서 꼭 붙인 거고, 에스프레소 위주로 다 마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모터에 대해서 다음에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터를 보니까 진짜 많네. 종류별로. 글라인더마다 다 모터 들어있고, 커피 머신 모터 들어있고. 하여튼 뭐 좋은 머신 나쁜 머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를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유지를 할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내 커피 머신 내에서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뽑았을 때, 아, 누가 그때 그치? 에스프레소를 딱 뽑아도 괜찮게 뽑혔는데 버리더라고요? 아이씨, 나 주지. 근데, 근데 정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또 다시 뽑더라고요. 그리고선 내놓는 걸 보고선 내가 봤을 때 똑같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게 무식한 거로 돼 있죠? 내가 봤을 때 똑같았어요. 근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묘한 거를 그 사람만의 로스팅을 한 커피의 철학이죠. 모터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잘 이렇게 짤 수는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모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인스타그램으로는 처음 라이브 방송을 아마 두 번째인가 했나? 보통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로 다 커피노트.co.kr로 하시면은 커피노트 페이지가 들어가지거든요. 그쪽도 아마 요게 다운이 되면은 올려놓겠습니다. 뭐, 뭐 간단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메신저로만 좀 해주시고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방 분들은 각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질문이나 좀 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이 굳이 뭐 서울까지 도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지만 예, 그렇게 좀 서비스 받으시면서 좀 더 좋은 커피 머신, 좀 더 커피 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피노트입니다.